서울시가 국가 애도 기간에 시장 명의의 연하장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25개 자치구와 구의회에 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낙찰률이 역대 최저를 보이면서 아파트 경매 시장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개량 백신 접종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오는 17일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해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시장 명의의 연하장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25개 자치구와 구의회에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공문을 보낸 날짜가 국가 애도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구의회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낼 연하장 수령자 명단을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문 발송 날짜를 보니 11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뒤로 국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일부 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굳이 국가 애도 기간에 공문을 보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연하장 수령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하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의향을 확인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 시간에 연하장의 발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구민, 시민을 위한 더 안전을 더 살피고 자성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와 더불어 25개 자치구에도 보내졌습니다. 연하장을 받을 통반장 명단 취합을 위해서였습니다. 연하장 수령 대상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저는 애도 기간은 애도 기간이고 시장님이 보내주셔야 한 것 같으면 받아도 괜찮다, 무방하다 그런 의견이죠. 연하장을 꼭 보내신다면 거기에 그 참사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서로 애도하는 마음을 더 갖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하장 발송 명단 취합은 해마다 이맘때 진행된 행정 절차이며 명단 취합 요청은 참사 이전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애도 기간 공문이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참사 이전에 저희가 일정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걸 받아서 이제 공문을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고려가 부족했다면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올해 대략 7만 명에게 연하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연하장 내용에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글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이 8일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전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1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매에 올라온 아파트 6채 중 1채꼴로만 낙찰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낙찰가율도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88.6%로 나타나 지난 7월부터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4명이었던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달에는 2.6명으로 줄어 역대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두어 달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하루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 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이 정도면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 유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는 우선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생활이 증가해서 밀폐, 밀집, 밀접한 접촉이 증가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겠고요. 또 인구 집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하는 것들, 그리고 BQ1과 같이 기존 면역에 대한 회피력이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들이 해외로부터 유입돼서 국내에서 유행하는 것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절기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도, 또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에 따라서 재유행 규모와 또 그에 따른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현재로서는 의료 대응 역량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교수님께서 우려되는 점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 이대로를 유지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최근 코로나19의 중증화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확진자 수 자체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중환자 수나 사망자 수가 함께 늘어날 것이 걱정이 되고요. 또 여러 질환들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소아나 임신부, 투석 환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에서 신속한 진료나 또 병상 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이 동시에 유행하게 되면 이러한 혼란이나 피해는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 감염자의 대면 접촉 제한 등과 같은 거리두기는 여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도입되지는 않아도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시고 또 증상이 의심이 되면 검사받고 대면 접촉을 자제하신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분들은 동절기 백신 접종이 많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대면 접촉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을 통한 감염 전파에 조심하셔야겠고요. 특히 이런 분들이 모여 생활하시는 요양시설에 집단 감염이 한번 발생하면 중증병상 수요가 늘어나고 또 중환자 수나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당분간은 방역 기준을 강화한 면회 수칙을 적용해서 지역사회 감염 유행으로부터 보호해드리고 또 평소에 감염 예방과 또 감염 발생 시 조기에 인지하고 또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8세 이상 성인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좀 주춤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는 분위기도 움츠러든 바 있는데요. 이 개량 백신 좀 필수로 맞아야 하는 건가요? 네, 오미크론 BA.4.5를 기반으로 하는 개량 백신은 처음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존 백신에 비해서 오미크론 BA.2나 4.5에 대한 중화 항체가가 높아서 현재 유행 중인 하위 변이들에 대한 감염 예방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안전성도 기존 백신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령자,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은 1순위로 접종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또 이런 고위험군을 돌보시는 분들이나 의료진, 그리고 단체 생활을 통해서 집단 감염 위험이 높으신 분들도 접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젊고 건강한 성인도 심한 인후통이나 발열로 증상을 심하게 경험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제적인 방역 수칙이 없더라도 개개인의 노력으로 좀 전파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해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 장애인 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으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화로 예약하면 되는데요. 대상 수험생은 수능 당일 고사장 입구까지 이동하거나 시험 종료 후 귀가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사전 예약을 하지 못했더라도 수험생이 수능 당일 이용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배차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올해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구에 선정됐습니다. 에코 마일리지는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쌓는다는 걸 의미하는 마일리지의 합성어인데요. 가정과 상가 등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별 신규 회원 가입 실적과 개인 회원, 가구 회원, 단체 회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양천구는 올해 단체 회원과 아파트 단지 및 다소비 사업장 평가 지표에서 목표치를 100% 달성했습니다. 양천구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해 방치 간판 61개를 철거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철거한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 23개, 돌출 간판 16개, 지주 이용 간판 12개 등입니다. 구는 2019년부터 간판 정비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간판 245개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